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오타쿠 선생님, 오타쿠계 일타 강사, 은퇴한 오타쿠 투머치 토커 고요한 남자 고요입니다. 자, 오늘은 강철의 연금술사 편에 마지막으로 좀 덤같이 붙여서 강철의 연금술사의 작가인 아라카와 히로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만화를 좋아하게 되면 그 만화의 작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 작가가 다른 어떤 작품을 했는지를 좀 알아본 다음에 그 작품들도 다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비단 저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뭔가 만화에 대해서 깊게 좀 탐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덤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라카와 히로무라는 작가님은 사실 본명은 아니고, 본명은 아라카와 히로미라고 해요. 1973년 5월 8일생입니다. 그리고 소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작가 자신의 오너 캐릭터를 이렇게 소 모양으로 그리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이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께서는 뭔가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걸로 또 유명해요. 하지만 찾아보면 상을 받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인터뷰 같은 경우에서는 강철의 연금술사의 주인공 에드워드의 성우인 박로민 님이 대신 사진을 싣거나 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이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 이름 때문에 그런지 남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 본명인 히로미라는 걸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여성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은 홋카이도 출신인 걸로 유명한데요. 홋카이도 출신답게 집안은 또 낙농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집안의 농장 일을 도와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농장 일을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도 많이 하셨고, 또 작가의 다른 만화 중에 백성귀족이라는 게 있어요. 백성귀족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4컷으로 구성된 보통 개그 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만화책 안에서 작가가 예전에 데뷔하기 전 농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 백성귀족이라는 만화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장 일을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 중에 되게 강인한 여성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강철의 연금술사로 예를 들면 리자 호크아이가 그렇고, 또 브릭스에 있었던 올리비에 암스트롱 소장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강인한 여성상을 작품에 많이 담는 걸로 유명합니다. 작가님이 덤으로 그렸던 그런 보너스 만화 같은데 보면 또 그런 성향이 나오죠. 남자는 울끈불끈, 여자는 오동통하게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개그로 좀 하셨는데, 아무래도 모든 게 다 농장 일을 했던 경험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꿈은 만화를 그리는 수의사였다고 해요. 수의사. 하지만 집안의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수의사의 꿈은 접고 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 농업고등학교에서의 경험도 작가님의 다른 만화 은수저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은수저에 나오는 에조노라는 학교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은수저도 제가 좀 추천하는 만화니까 강철의 연금술사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학원물이라 강철의 연금술사와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 사정 때문에 수의사의 꿈을 포기했습니다만 만화가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농장 일을 도우면서도 짬을 내서 새벽에도 만화를 그리고 그 만화들을 출판사에 보내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도쿄로 만화가가 되기 위해 상경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특이한 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화를 그렸는데, 그때 했던 아르바이트가 경비 일이었다고 해요. 보통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인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뛰어난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 돈 많이 주고 몸이 좀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도쿄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화를 그려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작품이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죠. 그리고 또 이 작가님의 체력에 대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재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휴재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연재 도중에 2007년에는 출산을 하셨어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연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만화 백성기적에 보면 작가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도 밭일을 하다가 중간에 뭐 산기가 오면은 나가서 애를 낳고 다시 돌아와서 밭일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작가님께서 강력하게 나는 휴재할 수 없다, 아이 낳는 거 정도로 휴재할 수 없다 하면서 휴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경우는 월간 연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주간 연재는 힘들겠죠. 나중에 은수저라는 작품을 연재하실 때도 출산을 하셨는데, 그때는 은수저가 주간 연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도 진짜 대단하신 게, 출산을 하고 딱 한 달만 휴재를 하고 다시 재연재를 하셨어요. 그만큼 연재에 대한 의지가 굉장한 작가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강철의 연금술사를 연재하기 전에 단편을 몇 편 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이게 진짜 데뷔작이죠. 스트레이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저번에도 뭐 연금술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부킹에서도 강철의 연금술사의 연재를 기념하면서 연재를 했었고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인간과 개가 합쳐진 키메라가 있어요. 이 키메라를 개라고 부르는데, 이 키메라 같은 경우가 뭐 돈을 내고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노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키메라를, 이 개를 인간의 노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주인공은 현상금 사냥꾼이었어요. 현상금 사냥꾼. 이 현상금 사냥꾼들이 보통 개라고 불리는 키메라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현상범들과 싸울 때 아주 편리하게 개를 이용하는데요. 이 현상금 사냥꾼인 주인공이 알고 봤더니 사실은 스스로가 개였던 거예요. 그것도 실패작이었기 때문에 쫓겨난, 버려진 그런 개였는데,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숨기고 인간으로서 현상금 사냥꾼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처럼 실패작으로 버려진 개 하나를 걷어들이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이 개가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한 주인공은 개를 만들어낸 박사를 찾아갑니다. 조물주죠. 이 박사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만들었냐, 이렇게 버릴 거면 왜 우리를 만들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박사를 죽이고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여 나가는 이야기가 이 스트레이독인데요. 이거 우리 저번에 총몽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블레이드 러너에 잠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클리셰들을 담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재했던 작품은 상하이 요마괴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상하이 요마괴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하보크, 러스트, 메이의 전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주인공인데요. 캐릭터 디자인이 똑같거든요. 하보크, 러스트, 메이와. 이 상하이 요마괴기 대충 무슨 내용이냐, 상하이에는 요마라고 불리는 요괴들이 살고 있어요. 당연히 이 요괴들을 퇴치하는 무리가 있겠죠. 그 무리를 도사라고 하는데, 도사 학교에서도 뭐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하고요. 이 도사는 별개로 또 주인공이 요마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마 퇴치를 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사실 알고 봤더니 자신들 스스로가 요마였던 거예요. 하보크처럼 생긴 주인공은 사실 정체는 잭 더 리퍼였고, 이 러스트처럼 생긴 주인공은 사실 구미호였던 거죠. 이 잭 더 리퍼가 구미호에게 된통 당한 다음에 구미호 밑에 들어가서 구미호가 시키는 대로 요마를 퇴치하면서 벌어지는 개그들을 담고 있습니다. 총 2편 연재되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킹에서
강철의 연금술사 연재 기념으로 연재했었는데 지금은 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단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 강철의 연금술사가 히트한 다음에 단편을 내신 건데 거의 취미생활로 내신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삼국지 스피리츠 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삼국지 스피리츠 혼. 이게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4컷 만화와 함께 요약해서 담은 작품입니다.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께서 삼국지의 엄청난 열혈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삼국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삼국지 스피리츠 혼입니다. 안에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삼국지에 대해서 줄거리와 간략한 설명들이 있고, 그리고 옆에 그 스토리에 맞는 4컷 만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2권이면은 삼국지를 모르셨던 분도 삼국지는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작가님의 장편 만화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장편. 당연히 첫 번째로 강철의 연금술사가 있겠고, 강철의 연금술사는 대히트에서 TV 애니메이션만 2편이 나올 정도의 메가 히트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수신연무라는 작품이 있는데 되게 중국풍 판타지예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사실 끝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 정도까지 히트하진 못했고 저는 중국풍 판타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대충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좀 예전에 환상게임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혹시? 후시기 유욱이라고 해서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하는 그 애니메이션 있죠? 그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수신연물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성귀족,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님의 농업생활이 담겨있는 백성귀족이라는 작품이 있고, 이건 2006년부터 연재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결은 나지 않고 있고 좀 간헐적으로 연재가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이 강철의 연금술사 이후 진정한 작가님의 장편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은수저 실버스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2011년부터 연재하고 계시고, 이 작품 무슨 내용이냐면 하치켄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사실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명문대에 갈 만큼은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로 도망을 치고 싶어 했고, 무조건 그냥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도망치듯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학교가 오에조 농업고등학교, 줄여서 에조노라고 불리는 학교였는데요. 이 농업고등학교에 그냥 무작정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 사실 농가 출신의 농업 후계자들이 많이 오는 학교였거든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하치켄이 꿈도 없이 이 학교에 왔다가 농업의 꿈을 갖고 이 학교에 온 아이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자신의 꿈을 찾아서 성장하는 그런 학원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농가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굉장히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학산문화사에서 번역돼서 나왔고요. 번역가는 서연아 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학산문화사에서 대작이 나오면 서연아 번역가님께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누야샤도 그랬고 강철의 연금술사도 그랬고, 그런 걸 보면 은수저에도 되게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기대만큼 히트는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TV 애니메이션이 나올 정도로는 히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오히려 좀 힐링이 되는 힐링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너무 많은 배틀물에 지치신 분들은 이 순수한 학원물 보시면서 뭔가 내 인생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좀 돌아보고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은수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연재하고 계신 작품이 아르슬란 전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아르슬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나카 요시키라는 일본의 소설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 소설을 코미컬라이즈 한 작품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장르는 중세 판타지입니다. 중세 판타지. 그래서 중세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재밌게는 봤지만 중세의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챙겨 보지는 않았고, 아라카 히로무 작가의 작품이라서 한번 봤었습니다. 자, 오늘 강철의 연금술사 편의 덤으로 해서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인 아라카 히로무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뭐 굉장히 좀 짧게 해봤죠. 강철의 연금술사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작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